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대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 해양에 관련된 것들보다는 좀 확실히 그래프를 좀 해석해야 될 문제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문제도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조금 제 많이 난감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단열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기층 안정도 여기를 지금 자료에서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개념부터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산수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우선은 단열 변화에 대한 얘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건조 단열 변화, 수면 단열 변화, 이슬점 변화가 각각 이만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급적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서 만약에 안 주어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혹시 모르니까 살짝 숫자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열 변화에 관련된 것들과 그 다음에 상수 연결고도 구하는 공식,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들어줄 것이 이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우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수 연결고도 H는 125에다가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이슬점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125라고 하는 것은 변화율이 각각 건조 단열과 그 다음에 이슬점 변화가 불파할 경우에 1도와 0.2도의 온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변화율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 정도를 좀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층 안정도에 관련된 요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인데 기층의 안정도에서는 그걸 작다 적으시면 돼요. 기온선 또는 주변 기온선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주변 기온선이 공기 덩어리 내부에서의 단열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변화율이 누가 더 큰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층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되려면 기온 변화율과 단열 변화율 중 기온 변화율이 더 작을 경우에 될 것이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 변화율과 단열 변화율 중 바깥쪽의 기온 변화율이 더 클 경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온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덩어리 안의 변화율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 온도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변화율을 갖고 기층의 안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결국은 얘가 공기가 불포화 상태냐 포화된 상태냐에 따라서 기온 변화율과의 관계에서 불안정인지 안정인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면 단열 변화율을 우리가 0.5도라고 보고 100m당, 그 다음에 건조 단열 변화율을 100m당 1도라고 가정한다 치면 그때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만약에 0.3도다 주변 기온 변화율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작게 나오면 건조 단열 변화율보다는 작을 것이고, 그리고 수면 단열 변화율도 작은 거기 때문에 공기가 포화가 됐든 불포화됐든 상관없이 항상 얘가 더 작은 변화를 되는 중이죠. 이럴 경우에는 기층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무조건 안정. 근데 만약에 주변 기온 변화율이 1.3이 될 때, 1.3. 그러면 수변이든 건조든 간에 변화율이 더 커요.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그 말은 공기 덩어리 내부가 포화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항상 얘네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주변 기온 변화율이 만약 0.7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 포화됐을 때를 비견하면 단열 변화율보다는 주변 기온 변화율이 더 큰 거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고,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불포화 상태다. 그러면 건조하고 주변 기온 변화율 중 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안정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된 공기에 대해서는 불안정이지만 불포화된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변 기온 변화율과 공기 덩어리 내부의 온도 변화율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가에 따라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게 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저분형 그룹의 생성 원리와 친분형 그룹의 생성 원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쭉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읽으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 정리했던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펜현상에 나와 있는 저 그래프들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 나올 겁니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산수 문제가 조금 골때리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거기 64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1번 문제를 잠깐 먼저 보세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온 분포를 단열 선도에 나타낸 것들이다. 자, 우선 이해를 잘 하셔요. 기온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덩어리 바깥쪽에서의 온도 변화율을 말하고 있고, 건조냐 습이냐라고 하는 단열선에 대한 것은 공기덩어리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의 지금 외부, 그러니까 공기덩어리가 모두 상관없이 이런 식의 온도 변화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대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자, 기억. 그걸 보기 전에 AB의 기온은 아까 지면에서 20과 27도씨였고 그 다음에 있을 정도도 12도씨였다. 자,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를 구하는 것을 항상 습관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5에다가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있을점으로 구한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A가 20도씨고 있을점이 12도씨로 같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A의 상승 응결고도는 125에다가 20 빼기 12, 그러면 8배 차이 나고 있으니까 1000m에서 상승 응결고도가 나타나겠구나. 여기서부터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27도씨하고 그 다음에 12도씨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똑같이 B와 같은 경우 여기다가 27 빼기 12 하게 되면 15도씨하고 차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m 조금 안 되겠거든. 1000m가 좀 2000m 좀 안 되겠거든. 그 정도에서 상승 응결고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A를 강제로 단열 상승시키면 1km 응결하는 거 맞겠고요. A를 2km까지 강제로 단열 상승시키면 그냥 어떤 이유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게 되면 그때 상승의 공기는 그 높이를 유지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공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높이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다. 이 상태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얘가 내가 지금 중립 상태냐 좀 묻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상태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내가 단열 상승을 시켰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그 높이에서부터 더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불안정 상태.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원래는 다시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안정된 상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립에 관련된 것이 없으니까 얘는 틀렸겠고요. B는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되는데 B가 지금 27도씨 정도 되는 온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얘가 지금 지면에서의 온도가 25도래요. 그럼 얘는 얘보다 공기덩어리 온도가 높은 거니까 상승하겠죠. 그래서 건조 단열선을 타고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얘가 지금 2000m 좀 안 될 때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쭉 건조 단열선이 지금 여기 일부러 없는 것 같은데 쭉 가서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줘야 상승 응결고도를 넣을 수 있느냐? 대략 여기까지.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건조 단열선 두 개와 평행한 선을 찍 그어본다 치면 여기 어딘가에서 주변 기온선과 만나요. 그쵸? 이게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공기 온도가 같아졌다 또는 선을 잘 그려보게 되면 주변 기온보다 온도가 낮은 지점이 올 겁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를 한번 잘 보셔요. 이 건조 단열선과 평행하게 선을 한번 찍 그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높이쯤에서 한 1km 주위에서 주변 기온보다 살짝 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같아질 때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가벼운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비교졌을 때 가벼운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상승 응결고도가 요만큼인데 얘는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주변 온도와 관계 받았었을 때. 그러면 구름은 안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럼 답은 1번.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거. 자, 어느 지역에서 측정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 다음에 서로 높이가 다른 구조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 모습을 단열선과 이렇게 표시하는 거 다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온선은 외부의 공기 온도선이고요.
요 건조와 수변은 공기 덩어리 내부의 불포와 포화 여부에 따른 온도 변화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H1에서 연기는 연직 방향으로 활발히 흩어진다. 자, 1에서 얘가 위로 계속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기온선 여기에요. 지금 쭉 봤는데 기온선 여기랍니다. 그 다음에 붉게 나온 연기의 온도는 주변과 중도가 다 똑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연기에 나오는 못을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수평하게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지금 안정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기가 만약에 기침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면 공기는 계속 위로 확산하거나 밑에가 불안정하면 밑으로 확산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수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침 전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활발하게 흩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1, 2 사이 기침은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요 1과 2의 연기 모양만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거죠. 건조 단열은 불포화 공기의 변화율이고 온도 변화율이고 수변은 포화된 공기의 온도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했다시피 기온선, 주변 기온의 이 변화율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이 결정된다 하셨습니다. 그쵸? 자,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아주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온도 변화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높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작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상태든 포화 상태든 상관없이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주변 기온 변화가 더 작은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안정되다, 절대 안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B는 H2에서 연기는 아래쪽으로 잘 퍼져나간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위는 그 안정된 상태고 밑에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데 보니까 위쪽은 지금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고 밑에가 안정된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요 기온선의 이 경사도 기울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기울기가 급하고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온 변화율이 여기는 되게 작고 여기는 되게 크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정, 여기는 절대 불안정. 그러면 여기서 나온 공기의 이 연기는 위로 퍼지려고 하지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자, 공기덩어리 어느 날 지면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 이슬점 나타낸 것들이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높이가 지금 500m 단위로 해가지고 나오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근데 잘 보시면 1km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9도가 떨어져, 9도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지금 11도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주변의 온도 변화율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알고 자, 그 다음에 A, B의 지금 현재 이슬점은 같은데 온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좀 서로 비교를 치면 B와 같은 경우는 25도씨에 17도니까 상승 응결고도만 당연히 1000m 정도가 나와야겠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얘랑 지금 차이점이 지금 19에서 17도니까 대략 12도만큼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상승 응결고도가 대략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1500m 정도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A의 둘의 온도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지만 상승 응결고도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을까 믿어요. 자, 그러면 기억 됐고요. 니은 A는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A가 자발적으로 상승해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얘가 상승 응결고도까지 도달하는데 아무런 걸릴 것 없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지금 1500m의 상승 응결고도를 갖는 그런 공기 덩어리가 1500m 올라간다면 몇 도가 될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건조 단열이 킬로미터당 10도니까 100m당 1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00m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있을 때보다 15도씨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29에서 15를 뺀다고 하면 14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14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번 따져본다 치면 지금 주변의 온도가 11도밖에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는 10 얼마나 있죠? 14도가 되고 있죠.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바깥쪽보다 높기 때문에 얘는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상승 응결고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맞겠죠. 자, B를 강제로 상승 응결고까지 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구도까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상승 응결고도 도달했을 때 주변 온도와 비교해서 밀도가 작은가 큰가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자, 1000m의 상승 응결고도예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동안에 10도씨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 가졌을 때 25 빼기 10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15도씨의 온도를 갖겠구나 이 얘기죠. 자, 그럼 이 15도씨 1000m에 15도씨가 되지만 지금 바깥쪽의 온도가 높고 오히려 공기 덩어리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겠죠.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 답은 4번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고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대요. 자, A, B 고도를 2000m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측정한 입자를 터뜨리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1000m에서 A, B의 응결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1000m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승 응결고도 H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A나 B나 둘 다. 그쵸? 자, 그랬을 때 2000m에서의 지금 있을 점이 20과 19도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한번 끌어내려옵니다. 끌어내려와가지고 1000m에서 각각 얘네들의 온도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한번 따져봐봐요. 1000m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포화된 공기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수면 단열성으로 온도나 이수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100m당 0.5니까 1km 내려왔으니까 얘는 지금 5도가 더 증가한 온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25도씨의 온도가 될 것이고 5도를 증가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더하게 되면 얘는 24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A와 B의 지금 이 높이가 얘는 500m, 얘는 지금 여기가 지면이래요. 그러면 건조 단열로 해가지고 A의 온도를 구할 수 있겠죠. 100m당 1도 증가하는 걸로. 그러면 500m 올랐으니까 A 지점에서는 30도씨의 온도가 될 것이고 B는 1000m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0도를 내면 여기는 34도의 온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건 다 온도만 지금 얘기합니다. 온도만. 그 다음에 이슬점을 한번 따져보자면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포화된 공기니까 이슬점이나 기온이나 같은 비율로 얘가 줄거나 늘거나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서부터는 그렇지 않겠죠. 자, 우선은 25도씨에서 얘가 500m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슬점이 얼마 증가하느냐? 얘는 100m당 0.2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쵸? 100m당 0.2도니까 여기서 얘가 내려오게 되면 1도 정도가 증가할 거다. 500m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슬점은 26도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서의 지금 얘네들은 30도씨 기온에 26도씨 이슬점을 갖겠구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00m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슬점은 얘보다는 여기서 2도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다가 2도를 더하면 26도.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서 A에서나 B에서나 이슬점이 서로 같은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맞죠? 니은. 현재 위치에서의 상대습도는 A가 더 높을 것이다. 자,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의 100분의 1로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화 수용기량은 기온에 비례한 값이고 현재 수용기량은 이슬점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 습도가 더 작아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위치에서 A는 4도의 차이가 B는 8도의 차이가 나고 있대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상대 습도는 A가 더 높다? 그러겠죠. 둘의 차이가 더 작은 거니까. 디귿 500, 2000에서 공기덩어리 평균적인 기온 변화율은 B가 더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500에서 2000m까지래요. 500에서 2000m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언뜻 보면 B가 더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A에서 1000m든 B에서 1000m까지는 불포화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럼 변화율은 똑같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포화된 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A나 B나 500에서 2000m까지는 같은 변화율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가 좀 많이 문제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계산 같은 거를 좀 이래저래 하면서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3점짜리 문장은 잘 꼼꼼하게 풀어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각종 바람에 대한 것들, 특히 뭐 지상풍과 상층풍의 향풍에 대한 그런 것들 쭉 나온 것이 있고, 이제 뭐 대기 압력, 저걸 좀 구하는 식은, 요거는 이제 물리에서도 워낙 많이 했던 거라, 지금 뭐 다시 지하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륜풍이라든지 경도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륜풍과 같은 경우는 다 쳐요. 근데 지금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지금 이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구심력이라는 이 말 때문에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원심력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편하다 했던 것처럼 날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고 고기압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요것이 풍속을 의미할 수 있는 힘이다 보니까 전향력으로만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게 되면 90력 넘어가고 전향력을 넘기면 결국 여기가 전향력이 되고 여기가 90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향력의 크기가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기압동력 빼기 원심력, 고기압에서는 요게 지금 그 전향력을 치고 이 전향력 기압동력을 넘겨요. 그러면 기압동력은 원심력에다가 기압동력을 더한 것만큼으로 해서 전향력이 나오더라 이 얘기죠. 전향력의 크기가 풍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기압에서의 풍속이 저기압에서의 경도풍의 풍속보다 더 빠르구나 이 얘기예요. 힘의 크기가 고기압 쪽이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뭐 여기 있는 걸 다 볼 수는 없고 자 먼저 요거 지금 이 3번 문제는 이거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거를 봅시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지연 등압선 간격하고 기압차 델타 P가 같은데 고도가 다르게 부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등압선 간격과 기압차 같은데 고도만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지상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정해봐요.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볼 때는 마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서 마찰력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마찰력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람이 불어졌을 때 등압선과 평행한 선을 한번 딱 그어봐요. 그랬을 때 이 바람 방향과 등압선이 요만큼의 각 이것을 경각이라 하는 것이고 경각은 마찰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라고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지상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고도가 낮을수록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경각이 커진다.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조금 더 상공에 있는 바람이고 얘가 조금 더 얘가 지금 경각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지상에 있는 바람이고 얘는 경각이 더 작기 때문에 얘는 더 높은 상공에 있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P 다시가 P보다 더 클 것이다. 자, P 다시와 P가 더 클 거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기압차 같다고 썼으니까 이거나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불 때 바람을 약간 이것들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바람의 크기를 보니까 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지금 마찰력이 존재하는 지상이고 얘는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공같이라고 그러면 풍속이 지금 서로 이게 거의 비슷하려면 얘가 더 마찰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쟤랑 풍속이 비슷하려면 여기서의 기압차가 더 커야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보시죠. 얘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밑에도 위로 쭉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위도에서 높이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전향력은 똑같아야 돼요. 전향력 똑같은 상태에서 풍속이 더 커진다. 지상이 마찰력이 있는 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가 기압차가 더 크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P 다시가 더 크다? 맞겠죠. 이 지역은 북반구? 아니죠. 고저가 되고 있는데 기압 동력은 여기서 일로 좀 하고 있는데 왼쪽 꺾였어요. 그러면 남반구죠. 자, 풍속은 가가 더 빠르다. 마찰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빨라져야겠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얘가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지역 고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래요. 여기도 고기압이고 여기도 고기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등압선과 나란하게 분다. 이거 상공에서 불고 바람이라는 뜻이죠. 얘가 지금 등압선을 가로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방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돌고 있네요. 누가? 고기압이. 그럼 이거 북반구구나. 근데 얘는 지금 반시에 돌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얘는 전향력이 반대로 전향하고 있는 남반구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기억 틀렸겠고 1. 가에서 AB의 합력은 90력을 자료할 것이다. 안 돼요. 왜냐하면 가는 지상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고기압이라고 했을 때 경도풍이라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상풍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찰력이 존재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니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디귿 나에서 힘의 크기는 C가 D보다 더 작을 것이라 했는데 CD가 되고 있는 상공풍에서의 고기압선 경도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것은 가운데가 고기압, 바깥쪽 저기압, 그럼 얘가 기압형 노력. 진행 방향 왼쪽 직각 적용된 D가 전향력.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적용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향력 하나가 기압형 노력과 원심력을 더한 것만큼의 크게 내줬다면 기압형 노력은 전향력보다 더 작구나 이거죠. 두 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는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8번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꼭 무슨 계산을 해야 될 것처럼 뭐가 쓰여 있는데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자, 북반구 주위는 어느 지역에 등압선이 서로 같고 두 등선 도면의 사이 단면적 일정한 공기 기둥이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단면적 일정한 AB의 요 면적 일정한 공기 기둥. 자, 그러셨을 때, 자, 기억. 풍속은 A가 더 빠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가 상층이고 B가 지금 지면 근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간격 비슷하고 지금 이 기압차도 지금 똑같은 건데 얘가 왜 더 빨라요? 기압 경도력은 로분의 1 델타 H 델타 P로 구해져 보시죠. 델타 H와 델타 P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밀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상층에 있는 A의 밀도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A의 풍속이 더 크다. 왜? 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지름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전향력으로 같은 게 된 거잖아요. 이게 풍속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클수록 얘가 빠르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니은 기압동률로 얘가 크다. 방금 얘기했고요. 디귿 중력의 크기는 로G H가 것이다. 로G H는 A와 B에서에서 작용할 수 있는 기압 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압 차. 그쵸? 그것이 아니라 공기기동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로지 H가 아니죠. 로지 V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6페이지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요거는 바로 요걸 보도록 합시다. 요거에서 이게 지금 1기도를 보는 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나오면 좀 되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실선이 온도가 되고 있고 점선이 풍속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플러스 서풍 마이너스 동풍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이런 볼 게 있어요. 실선이 온도인데 실선만 보세요. 매지가이 보듯이 실선만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도 상공은 지금 마이너스 70도예요. 근데 지금 극지방은 마이너스 70도까지 안 가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도니까 상층부가 더울 거다. 극지방보다. 아니에요. 적도는 상층부의 온도가 극지방 상층보다 더 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온도가 위로 올라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 곡선에다 적게 돌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적도 쪽이 훨씬 더 대륙간 높이가 높습니다. 극지방보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높습니다. 적도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적도가 있다 칩시다. 지구의 대륙권의 두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도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극지방은 조금만 올라가면 번개면이에요. 여기서 떨어진 거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되고 있는데 적도는 한참 올라갈 때까지 가능한 것이고 극지방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성층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적도 상공의 여기 온도가 극지방 상공 여기보다 온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자, 아무튼 기억 우리나라 계절은 겨울철이다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쭉 봤을 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라고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만큼이 20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딱 보세요. 여기서 정말 단순하게 보자면 우리나라는 대략 여기쯤에 있죠. 우리나라의 온도가 지금 0도씨 근처예요. 겨울이죠 당연히. 여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트의 평균 풍속은 북반구가 더 클 것이다 되어 있는데 제트주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고 있죠. 여기 풍속과 여기 풍속을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북반구가 좀 더 큽니다. 디귿 남이 45도 지면에서 남이 45도 요 지면 여기쯤에서 상층까지 대체로 서풍이 우세할 것이다. 지금 다 웬만하면 양수의 점수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점선은 대검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요 배를 의미하는 거죠, 배. 그러면 기억처럼 화산이 다량으로 분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기권 내에서의 문제이지 여기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는 요 백만큼 우리가 태양 상수라고 해가지고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간단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단면적 파이 r 제곱에 태양 상수 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전체 에너지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구는 구면이기 때문에 얘가 받는 전체 에너지량 지구 단면적 파이 r 제곱의 태양 상수 i를 곱한 것을 지구가 구면이다 보니 그 구면의 표면적으로 얘를 나눠줘야 됩니다. 4파이 r 제곱으로. 그러면
결국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4분의 i가 될 것이고 4분의 1 i가 된다는 것은 이 i가 대략 2칼로리 정도가 돼요. 2칼로리 정도.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한 2칼로리입니다. 그래서 0.5 칼로리 정도가 되는구나. 이게 현재 지와 갖고 있는 에너지량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을 틀렸겠고 니은 나에서 B의 파장 영역은 대기의 차이랍니다. 지금 나에서 B라고 하면 여기 대기를 뚫고 나가고 있는 에너지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에 걸릴 거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파장 영역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것들을 대기의 창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시간이 좀 너무 빠듯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일요일날 요거 지금 건너뛰는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기억은 A에 들고 있을 것이다 되는데 기억을 보니까 지금 단파 쪽, 자외선 쪽, 잔파 쪽, 적외선 쪽을 대기가 흡수한 양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죠. 음영 표시된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A처럼 반사된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대기 흡수되고 있는 요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뒤쪽에 있는 문제는 우선은 이렇게 좀 보면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상층 등압면 1호입니다. 꽤 복잡한 그림처럼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제 남쪽이고 이제 서쪽 이제 동쪽입니다. 그러면 바람은 요렇게 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시계바를 돌고 있기 때문에 고기압성 경도풍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기는 저기압성 경도풍, 여기도 고기압성 경도풍.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뭐냐면 지등풍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아,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빠르게 가다가, 고기압이 더 빠르죠. 저기압보다.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가는 쪽을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공기가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수렴이 되면서 지상으로 공기를 내려보내는 거죠. 하강 기류로.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못 채워주다 보니까 여기서 공기가 흩어지고 있는 발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공기를 끌어올리죠. 그래서 기압골의 서쪽에서는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기압골 동쪽 지상에서는 저기압이 발생하더라. 자, 기억 가는 300헥토파스칼 등압면 1이 될 것이다. 지구는 표면이 중력이 커요. 공기량이 지면이 많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공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딱 받았을 때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300이래요. 그러면 딱 보니까 얘는 지금 5천 얼마가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9천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얘가 더 높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기압은 높을수록 낮구나. 그래서 기압과 같은 경우는 맞겠고요. 니은 등하면 남북바의 결계는 대체로 A가 더 클 것이라 했는데 언뜻 보면 이 종이란 정도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얘가 더 급경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숫자를 한번 잘 보셔요. 숫자를. 얘는 대략 요만큼까지의 숫자가 지금 9720에서부터 해가지고 8520까지 한 1000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한 1km 차이 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냐면 5820 근처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좀 얼마냐면 534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높이가. 거리는 비슷한데 얘는 1km 정도의 높이 차가, 여기서는 500m의 높이 차가. 그럼 얘가 더 급경사죠. 자, 디귿 기압골 접근하는 지역은 가나 모두 등압면의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등압면의 지금 그 높낮이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등압면이 남쪽이 높고 이쪽 그 북쪽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사도 이렇게 지금 지는 상태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A나 B나 지금 가만히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기압골은 편서풍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점점 가면서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낮은 숫자 쪽으로 가더라 이겁니다. 등한명이 점점 낮아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B에서도 얘는 가만히 있는데 기압을 전체가 다 이리로 간다? 그러면 이쪽 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더 작아지더라. 그래서 등한면의 고도, 등한면의 등고선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대기까지 몇 문제를 골라서 봤는데 해양하고 대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해양 쪽은 어떻게든 이해가 됩니다.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 쪽은 뭘 해도 이거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요거 1번 프린트물에 있는 그 나머지 지금 풀지 않았던 2점짜리와 3점짜리를 꼼꼼하게 풀어오시고 어떤 걸 질문할 것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빠진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본의 아니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학원까지 와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아무튼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수업을 대체하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웬만큼 시간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주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다 풀어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끝!